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95포인트, 1.07% 상승한 2162.1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8% 오른 668.5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자 급증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교착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전날 중국 상무부가 1단계 합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데 이어서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미국과 중국은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발표한 점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던 시점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피로감은 상당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관련된 고위 관료들의 발언에 힘입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하루는 실망감에 내려가는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1.07%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파는 모습이었지만 기관이 또 그 매물을 받아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7,8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1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3.61%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빨간불을 켜서 기분은 네. 좋은데 네네. 뭐 엄청 신나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좀 약간 반반이라고 생각이 반반이요? 듭니다. 네, 왜 그런지 일단 뭐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네.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오늘장이 이제 웹도둑 현상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제 웹도둑 현상, 바로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이제 주식 용어죠. 바로 이제 이 현물 시장을 보면은 사실상 오늘 뭐 개인들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약 8천억 가량의 좀 이제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있었지만 이 기관계 수급 중에서 사실 금융 투자 그리고 이제 국가 지자체 같은 바로 이제 ETF 추종 자금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을 뿐이지 사실 종목을 위주로 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선물 쪽에서 4,752계약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형주 위주의 장세만 됐을 뿐이지 중소형주 쪽에 대한 수급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대부분의 업종들을 좀 팔고 가는 모습이고 이 금융 투자라는 수급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ETF를 추종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주변 이 환경에 따라서 바로 이제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단기성 수급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지수가 그냥 올라갔을 때 좋기야 좋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매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지수가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신, 공모펀드의 자금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야 지수의 상승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면 개인은 좀 파는 모습이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또 들어오면서 오늘 0.78%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갈수록 또 상승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또 기분은 좋았는데 그런데 또 뭔가 좀 네, 아쉬워요. 아쉬운 게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욕심이 있나요? 앵커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지신 네. 분들이 실제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오늘 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도 있었고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981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번 11월 들어서 들어왔던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중에서 가장 큽니다.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다른 수급 주체에 비해서 뭐 개인 기관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 자체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코스닥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대형주 지수는 1.3%나 올라간 반면에 코스닥 소형주 지수는 0.1%대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뭐 시장에서는 뭐 이 상승률 많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코스닥 내에서도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한 이유는요. 자, 우리가 저 드라마를 봐도 이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이 스타 플레이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이 계속해서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주도 섹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전주들이 백날 아무리 뭐 10일, 20일 날아가 봤자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주도 섹터가 나왔고요. 그 주인공이 바로 IT 섹터였습니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업체들 이런 쪽 섹터들이 한 2주 정도 약간 쉬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주요 종목들의 상승과 함께 뭐 잠시 뒤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지만 IT 섹터가 아무튼 이런 지지부진했던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약간 좀 스타트를 다시 끊고 나간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왜 보면 다 공부 안 하고 있는데 한두 놈 하기 시작하면 다 하거든요. 약간 이제 오늘 그 역할을 좀 IT 섹터가 해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다시 오래간만에 좀 쉬다가 좀 다시 달리기 시작한 이 IT 섹터가 좀 상승률 폭을 크게 가져갈 요인들이 좀 여러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종목만 잘 고르면은 남은 11월 한 보름 남았는데요. 정말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좋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AP 시스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2.87% 상승하면서 32,2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32,650원까지 올라서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니, 저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쭉 또 이렇게 상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쭉쭉 올라갔대요. 특히 네네. 수급이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대거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앞서서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IT 섹터가 부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특징주로 IT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일단은 뭐 IT 섹터이면서도 사실 이제 제가 올해 8월부터 이 디스플레이 섹터에 상당히 그러게요. 관심이 많습니다. 마침 이제 지난달에 제가 이 10시 방송에서 아니죠, 9시 방송에서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이 이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산업도 하지만 사실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력인 회사입니다. 바로 이제 삼성의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가지고 또다시 이제 LCD 라인에서 OLED 라인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또 이 중화권 쪽에서 역시나 BOE라든지 뭐 비전옥스라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투자가 재개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OLED 관련된 장비 기업들은 상당히 좀 수혜를 볼 건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탑픽으로 뽑는 거는 사실 AP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이 사실 이 시장 내에서 ELA, 바로 이제 레이저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레이저 장비 시장 내에서는 해당 기업이 독점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납품도 역시 AP 시스템이 독점을 하고 있고 중화권 시장 쪽에서도 약 40% 이상의 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AP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이제 제시를 해드렸지만 저는 해당 뭐 주가가 이 단기간 쪽으로 이제 가는 흐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내년 상반기 때까지도 해당 종목이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월봉상 봤을 때 21선을 뚫은 지가 불과 약 2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앞전에 직전의 정고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5,000원 구간까지는 아직까지는 열려 있고 조금 더 이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더 온다라면 저는 이 위에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짚어봤는데요.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도 특징주로 필옵틱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이요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11.61% 급등하면서 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고가가 종가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좀 조용하는 모습이었고 또 변동포 보이다가 또 조용하는 모습이었다. 오늘 갑자기 쭉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어요. 또 수급도요. 아까 AP 시스템처럼 기관이요. 또 네. 사랑을 듬뿍 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눈에 외국인은 안 보이시나 보네요. 외국인이 보였는데 기관이 예. 더 많이 보였어요. 일단 오늘 둘 다 괜찮았어요. 둘 다 어. 너무 괜찮았고, 그럼 뭐 앞서 이제 우런스 전문가님도 디스플레이 OLED 네.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저도 어. 같은 게 보였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엄청나게 강력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종목이 사실 11.6%, 사실 하루 상승률만 놓고 보면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도 뭐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뭐 얘가 특징주라고 짚어야 될까라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얼핏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얘가 하루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는 날이 그렇게 자주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11.61% 상승률이 올해 한 최근 뭐 1년 정도를 따져봤을 때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또 지금 보시면 이 검은색 줄, 가로로 쭉 보던 이 검은색 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9,500원 정도가 되는, 즉 필옵틱스의 과거에 한 1년 정도 주가에서 저항선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갈만하면은 꺾여서 떨어지고 갈만하면 떨어지고 정말 무슨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이제 자리였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것을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26만 4천 주,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11만 5천 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둘 다 기관과 외국인, 특히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26만 주가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에 이게 쭉 차트 보면요. 이 위에 파란색 막대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늘 기관이 산 것도 이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상장된 이래 최대 기간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의 매수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네요. 막대기 길이가 뭐 이전에는 이런 없었습니다. 완전 불기둥을 제대로 세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가 급해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허겁지겁 담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 뭐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아까 제가 IT 섹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쪽이 한 2주 정도 쉬고 있었지만은 다시 이제부터 급등해서 날아갈 수 있는 이 초기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한 힌트를 준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은요 적자입니다. 올해까지 흑자 전환이 될까 말까 약간 좀 의구심이 있는데 물론 적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흑자 전환 대규모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업황에 보통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좋지 않았던 업황이 올라가는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힌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이렇게 하루에 뭐 10%뿐만이 아니라 뭐 20, 30%까지도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반드시 잡아서 남은 11월 달에 꼭 큰 수익 챙겨야 되는 이런 뭐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매수일은 11월 1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 이내 파란불로 전환을 했다가 또 빨간불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3,41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그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철회에 대해서 네.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중국은 한다 그랬다가 미국은 또 안 한다고 네. 했다가 뭐 그러니까요. 이래저래 하면서 지금 주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 답답하죠. 모양새.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제가 비행기 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그걸 있습니다. 바쁘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답답하실 것 같아서 네. 좀 약간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보고 바로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장중에 살짝 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3% 정도 약간 좀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정도 붙었었는데 좀 아쉽게 토해내 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합이지만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 글로벌 텍스프리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3분기 이번 3분기 지난 영업이익이 엄청 좋게 그죠? 나왔잖아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배 그러니까요. 이상 늘어났습니다. 667%가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작은 숫자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비율이라고 하는 거 6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호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좀 시장이 침체돼 있었고 어떻게 주도 혜택가 없고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이 지금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해소가 됐다 하면은 못 갔던 것까지 몰아서 한 방에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어떤 가격 전략을 뭐 손절가를 이탈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꼭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좀 참고 홀딩을 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간곡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홀딩을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KT 서브마린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2.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모습이에요. 2.42% 하락하면서 3,83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와, 이거 이 네. 차트요. 기가 막힌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랑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하루 만에 사실 사자마자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네. 있고 또 앞서 뭐 글로벌 텍스프리처럼 네. 이렇게 좀 좀 급등 경우도 기다렸다가,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보다는 이 종목이 확실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로 도달할 수 있느냐, 얼마나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KT 서브마린은 뭐 차트 바 이날이었습니다. 매수 당일날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3,700원을 9시 4분에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도 아니고 4분 만에 수익이 난 셈이죠. 이렇게 빨리 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시세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여전히 올라가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제주 해저터널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저 통신 케이블과 해저 전력 케이블을 가설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독점 기업으로서의 매력도 이 종목의 급등에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독점이다, 뭐 1등이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시장에서는 주가 단기 급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온 것도 조금 느려서 답답한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보다는 약간 KT 서브마린처럼 좀 사자마자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들고 나온 종목이니까 이거 KT 서브마린 하루 만에 13% 이상 좀 벌 수 있었는데 요거 놓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다음 주 월요일에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디바이스 ENG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인데 현재 최고가 수익률 9.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약하게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내 상승 전환에 또 성공을 하면서 7.27% 급등하면서 11,8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어제도 7.84%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까요? 7월 4일이에요. 6.93% 상승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조금 내려앉는 모습이어서 우리가 추천을 받고 좀 괜찮나 싶었는데 어제,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사랑이 듬뿍 보여지네요. 내일은 또 목표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제가 빡 봤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지난주하고 말이 매우 다르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저를 일단 혼내시겠다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네, 맞다, 그랬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일단은 아마 이제 한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쯤에 아마 이제 앵커님이 저한테 무릎을 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일단 좀 목표가를 짧게 잡아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수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이 일단은 어쨌든 간에 삼성의 이 화성 공장에 대한 이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노광 장비 라인 쪽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뭐 세정 장비까지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서 저는 이 IT 섹터 시장이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IT 반도체가 결코 느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장중에 이제 VI까지 발동이 되면서 한 차례 이제 급등이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사실 앞전에 이제 추세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더블유형 패턴으로 약간의 이제 추세 저항대를 맞았었던 구간이나 이 추세 저항대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결국 이제 삼각수렴형 바로 이 위에 안착을 시켜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앞전 전고점 구간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상장한 이후로 요 구간이 14,000원 구간인데 14,000원 구간에 대한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000원 구간까지는 조금 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14,000원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제 무릎 아깝지 않습니다. 기대해봐도 되겠죠? 좀 많이 꾸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방송 중에 발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업, 아까 우리가 또 특징주에서 IT 했으니까 또 IT 네.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또 드는데 맞나요? 네, 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 재밌는 게 주식시장에 네. 특히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이제 사실 정치로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이제 과거에 정책 테마주로 이제 한번 이제 시세가 좀 많이 크게 붙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준비를 하기보다는 본 사업에 대한 영역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 바로 이제 제조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출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시장이 자꾸 내년까지 IT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간다라면 이 기업 역시 시장에서 소외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로서 같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폴더블 시장 OLED 네. 디스플레이. 아, 제가 디스플레이를 갖고 왔다고요? 네. 그거 절대 아니고요. 진짜요? 네. 아니네요. 일단은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네. 저는 2019년은 이제 5G 하나로 사실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5G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뭐 갤럭시 9이라든지 이런 휴대폰들이 좀 판매량이 많이 부진했었고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적어졌었고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부품 관련주들도 역시나 수요가 감소했었는데 5G 서비스가 출시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뭐 폴더블 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 계속적인 이 완판 랠리 나오고 네.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폰에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카메라 아니면은 이제 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정말 뭐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SK 하이닉스 쪽에서 최근 3분기 실적 때 당시에 이제 발표가 나왔던 게 내년에 스마트폰의 수요가 최소 2억 대 이상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이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종목으로 일단 잠깐 한 종목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기업이 2019년 내에 정말 뚜렷한 상승 한 번도 없었던 종목입니다. 지난 뭐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1,400원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1,800원 구간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만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갖고 이제 폴더블 폰의 완판 랠리가 부각되고
또 역시 관군제를 통해서 역시나 톡톡히 또 수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폰 매출에 따라 주가가 지금 최근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 벌써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파인테크닉스가 올라가면서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요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뭘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인상 피시고요. 네. 한번 찾아주셔야죠. 인상 쓰고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힌트가 그 정책 수혜주였다는 네. 얘기를 하신 게 그쵸? 이제 제일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부주 워낙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를 막 이렇게 해봤는데 엊그저께 저 수요일 날 나왔다가 단정적으로 말했다가 틀려서 개방신 당해서 맞아요. 오늘은 두 개. 알 것 같다고 막 그랬는데 예. 틀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2개 정도 후보가 좀 딱 떠오르는 게 있기는 네. 합니다. 일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그 이제 어쨌든 그 폴더블 폰이든 뭐 폴더블은 크니까 이 큰 거를 굴리려면 어쨌든 간에 성능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메모리가 됐든 아니면 뭐 이제 모바일 AP가 됐든 좋은 부품 써야 되는데 이 시그네틱스가 그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너무 친해서 한번 아시다시피 이 종목이 이 회사가 파주에 있어요. 그래서 그 DMZ 평화공원 관련주로 어쨌든 우리 정책 중에 제일 셌던 거는 대북 정책이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남북 경협 그 주와 엮인 동시에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한 이 시그네틱스 보니까 또 최근에 한 달 정도 동안에 참 티는 안 나지만 살짝씩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일주일 사이에 한번 좀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새를 보아하니까 수급도 괜찮아지고 관련 스마트폰 관련주에다가 경협주를 엮였던 요 세 가지 조건이 시그네틱스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하나 더 좀 추가해서 유출을 해보자면 그 에스코넥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얘네가 얘들은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얘는 이제 그 겉에 그 약간 금속 부품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만드는 애들인데 마찬가지로 기관이 최근에 보니까는 한 달 정도 동안 여기 위에 보시면 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수급이 괜찮고 주가도 살짝 바닥 탈출하려는 기미가 좀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은 아시죠? 에스코넥은 항상 이 무슨 뭐 일자리 대책 어쩌고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자회사 통해서 잡코리아였나? 벌써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일자리 관련주를 엮이면서 한 번씩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경협주냐 아니면은 일자리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마 세 번째에서 좀 힌트를 자세히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떡해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좀 안쓰럽지 않아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약간 네. 안쓰러워요. 이거 엊그제는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놀렸나 봐요. 좀 자신감 있게 또 해도 되겠어요? 일단은 네 상당히 뭐 빨리 맞추려고 조급함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확실히 좀 근접하게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이 들어와 있나 봐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지금 사랑을 주고 있어요. 네. 왜요?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격을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지수 추종하는 패시브 수급의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는 이제 증권사 이제 프랍의 물량으로서 상당히 좀 단기성으로의 이 의미 있는 수급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 투자가 좀 강하게 평소보다 이제 이 타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다라면 여기에 대한 또 뭔가 퍼포먼스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마침 안 그래도 이제 사모펀드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가가지고 펀드를 그렇게 가입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펀드 시장은 자꾸 위축되고 있지만 반대로 고액 투자자, 바로 이제 고액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고액 투자자들의 이 자금이 상당히 지금 규모가 커지면서 사모펀드 설정액이 지금 약 170조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사모펀드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 공모펀드는 사실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지만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 추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갖고 단기적인 이제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같은 경우는 금투와 특히나 사모펀드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다시 한번 좀 자신감 있게 근접했다고 그랬어요. 수급만 아주 살짝만 금투랑 아니, 사모펀드. 누가 보면 진짜로 뭐 못 맞춰가지고 진짜 개망신 당한 적이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건 좀 들으면서 저 귀가 되게 찾아보니까. 빨개지셨어요? 그래요? 네, 더워서. 네. 그 두 종목 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사모펀드 수급은 둘 다 들어왔어요. 둘 지금 다 보니까. 들어왔어요? 지금 에스코넥하고 시그넥스 둘 다 네.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확실히 갈립니다. 지금 이 둘 중에 한 종목은 아예 금융투자 수급이 아예 없고요. 그래 하나는 있어요. 이게 정답이 네. 그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면 정답은 너무나도 명확히.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HTS 되게 잘 다루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수급 볼 줄 다 찾아보셔야 아시기 되겠어요.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딱 보이실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이 하나라면 정답은 딱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빠져드려야 되나요? 두 분이 지금 눈이 맞으신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오늘 강했으니까는 그랬으니까. 같은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람도 왜 보면은 이쁜 사람 보면 눈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네, 그런 건데요. 예, 일단 오늘 네. 그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IT 섹터, 뭐 반도체냐 디스플레이냐 뭐 이런 쪽 장비냐 소재냐를 가지고는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자, 이 모든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부품이 됐든 간에 이 부품을 대량으로 소진시켜 줄 수 있는 이 강력한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아예 없던 시절에서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그전에는 뭐 취급도 안 하던 뭐 대화면 이 디스플레이라든가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이 부각을 받은 것처럼 이 폴더블 폰 이쪽이 이제 내년도 시장에서는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그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완판됐다는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고 뒤늦게 이제 화웨이도 뛰어들어서 중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가장 큰 거대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큰 시장 바로 북미 시장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이 모토로라 사실 아직 남아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이 모토로라가 이제 폴더블 폰을 또 처음으로 내면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이 모토로라가 또 경쟁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후속 폴더블 폰들이 나오면서 내년 2020년에는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사이의 폴더블 폰이 신규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이제는 그냥 일반이 아니라 폴더블로 넘어가면서 단가도 비싸지고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품 업체의 수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도에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시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틀 전인가요? 폴더블 폴 봤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했는데도 화면이 안 찌그러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죠. 이 불공평한 이 비정상적인 어. 현상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네. 있는데 이 종목과 연관해서도 이제 빠르게 정상화가 될 겁니다. 지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KH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예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한 6,000원대, 6,700원 뭐 이렇게 저점을 기록했었어요. KH바텍은 아마도 이제 예전부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그 힌지라고 해서 이 접히는 데 들어간 약간 그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좀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거 부품 만드는 힌지라는 부품 만드는 애들인데 스마트폰 아시다시피 전부 다 이게 판때기로 나오니까 이제 쓸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자 온갖 고생 하다가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다시 폴더가 또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000원짜리 있던 게 지금 19,000원, 2만 원까지 주가가 3배 이상, 200% 넘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힐 거라고 기대가 되니까 거래량도 늘어나고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이런 걸 참 요런데 시작하는 요런 자리에서 잡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사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3분기까지 실적 발표했죠. 올해 1, 2, 3분기 9개월 동안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종목을 보니까 작년 3분기까지 번 거에 비해서 올해 3분기까지 번 게 12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한 2.2배 정도로 실적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회사 차트를 보니까 주가는요, 고작 11%밖에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KH바텍, 뭐 아직까지 뭐 폴더블 완전 양산 뭐 이런 것도 아닌데, KH바텍이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간 반면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종목은 이제 주가가 겨우 한 뭐 10% 남짓 올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KH바텍 쪽으로 오르는 거를 우리 시장에서는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2의 KH바텍을 찾아서 온갖 후속주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결국은 실적으로 먼저 검증한 것부터 그리고 부품사로서 어떤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뭐 제가 따로 들고 나오지 않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안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겉에 뭐 이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온갖 그 오만상 그 부품은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폴더블 폰이 가장 많이 팔렸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다음 주 11월 이게 언제입니까? 6, 7, 8, 11월 18일이네. 11월 18일 아침에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꿈꾸고 계시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오셨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금요일에 이 말을 했거든요. 진짜 쪼잔하시다라고 했는데, 야, 이건 진짜 해도 진짜 너무하네요. 아니, 근데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저는 전 아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실적 언제 잘 보시니까 2배 이상 올라간 거 많이 없잖아요. 다 보기가 힘들잖아요. 자, 가만 보세요. 일단은 상장 기업이 2,300개 정도를 잡으면 2,300개의 실적 중에서 2,300개 기업 중에서 120% 증가하는 기업을 뽑아내려면 일단은 한 시간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그렇죠. 예, 이 날을 새야 이제 120%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추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 폴더블 폰 관련주 하면은 일단 PCB가 있습니다. PCB가 있죠.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또 반도체도 있고 뭡니까? 지금 뭐 힌지 관련된 종목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거의 뭐 혼란이 오실 거라 보는데 일단은 저는 핵심 수혜주다라는 말과 그리고 실적이 120%다라는 거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실적이 좀 잘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MC넥스가 잘 나왔겠지만 MC넥스는 좀 실적이 더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고 BH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H라는 종목이 어찌됐건 간에 사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PCB 업체입니다. PCB 업체인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지금 상승률이 지금 약 10% 정도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힌트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기업이 이제 뭐 삼성 쪽에 대한 뭐 역량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애플, 아이폰 쪽에 대한 역량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아이폰 쪽에서도 내년에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할 거다고 하니까 이 사실 삼성 쪽보다는 애플 쪽을 노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계속 애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마침 주봉도 참 이쁩니다. 어떻게 보면은 21일평을 돌파한 다음에 장기평선 121선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주가가 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관점과 실적적인 부분, 과연 이 BH가 저는 약 한 80% 확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려요. 그래서 80%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한번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외국인 순매수를 좀 많이 네. 보시는 편이었잖아요. 또 기억이 네. 나네.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다 그렇죠. 했는데.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국인한테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맞아요, 외국인한테 이렇게 잘 붙어가지고 다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오늘 아까 제가 특징 줄 때 피롭티스 말씀드렸었는데 네. 피롭티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소에 이 친구가 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날이 거의 없는데 그 종목을 10% 넘게 올렸다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상장 이래 최대 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뭐 아쉽게도 원래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오늘 산 게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오늘 들어온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한 5개월 정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거의 뭐 하반기 6월 이후겠죠. 6월 이후로 따져봤을 때 외국인이 오늘 산 물량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급하게 사고 그러네요. 허겁지겁 이건 피롭틱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만큼의 어떤 값어치가 있는 거죠. 네. 이 회사는 게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롭틱스는 적자 보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는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이미 작년보다 실적이 120%가 늘어나. 실적이 120% 늘어나는 동안에 주가는 겨우 11%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못해도 110% 정도는 올라가야지 좀 양심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기 전에 반등이 나오고 거래 붙기 전에 최적의 매수 타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바로 11월 18일 월요일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날이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어려우셨나 봐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는 동은 아나텍 하나 딱 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에스코넥입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기관이 110만 주 이상 들어왔네요. 기대됩니다. 라고 메시지도 보내주셨고요. 에스코넥, 오스코텍도 보이고요. 예쁘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시그네틱스도 와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재룡산업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에스코넥이 정답이었어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어깨 좀 피고 좀 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가격 설정 좀 해주세요. 네, 차트로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일자리 관련된 종목이었고, 그리고 과거 이제 갤럭시 노트 5와 갤럭시 노트 6에 납품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지금 기업의 주가를 보면은 앞전에 이제 추세 지지를 받았던 구간 대비해가지고 이 지지 구간대를 깨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지지 라인대에 대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지금 급등 한번 나왔다가 해당 구간에서 이제 눌림목이 있었기 때문에 앞전에 대한 이 1,700원 구간대를 손절가로 좀 잡고 가시면서 좀 눌림목에서 진입을 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2,100원 정고점 구간까지 한번 2,200원이죠. 2,200원 구간 정고점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에스코넥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2,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네. 어깨 피고요. 이제 맞췄으니까 이제 네. 자신감 있게 네. 어떤 종목인지 어디서 설명해 주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정답을 맞췄으니 이제 수익을 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아까 제가 이제 힌트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약간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예, 왜냐면 이 종목이 그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종목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엄청 유명한 종목일수록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올라가 있는 폭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약간 좀 그렇게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이 선에서 바로 그냥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성장에 따라서 최대 수혜가 된다. 부품 뭐 우리가 사실 중국집 시킬 때도 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놓고 항상 고민을 합니다만은 고민되면 그냥 짬짜면 시키면 되는 것처럼 맞아요. 이게 부품주를 살 때도 이건 뭐 힌지 KH 바텍을 사야 될까 아니면 카메라 모듈을 사야 될까 아니면 패널 OLED 사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종목은 하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검증이 됐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작년 대비 120%가 늘어나는 동안에 주가는 고작 11%밖에 안 올라갔다는 거. 남은 110%가 올라가도 그 누구도 이 종목한테 고평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그런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바로 이 시장 11월 15일 금요일 바로 오늘 외국인들이 헐레벌떡 사고자 하는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들이 이 종목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신다면 남아있는 11월 정말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잠시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인데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단기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2020년 시장이 항상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2020년 시장에 대해서 상승에 베팅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2020년 시장을 좀 노리고 투자한다라면 역시나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9년 장세가 워낙 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지만 3분기 실적 때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해당 기업들이 4분기 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꼭 체크해서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제일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과거에 못 벌었다면 앞으로 얼마나 벌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과거는 이만큼 벌었지만 이렇게 많이 버는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또 외국인 수급. 자,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죠. 뭐 MSCI 지수 변경이라든가 아니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오늘 오랜만에 11월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최대 외국인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담는 종목 가운데서도 두 가지 키워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초까지 노려야 되는 가장 크게 오르는 것은 바로 정책과 실적이 결합된 종목이다.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수혜줍니다. 왜? 오늘도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일본이랑 때려 죽여도 저 군사정보 공유 못한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끝장 봐야 됩니다. 바로 소재 장비 부품 국산화에 또 수혜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꼭 담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까 KT 서브마린이요.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22%대 수익률을 주셨는데 이 종목도요. 비슷하게 올라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더욱더 기대돼요. 네, 벌써 외국인이 발을 담궜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빨리 들어가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뭐 내일장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뭐 시작하면서부터 시종 일관 저는 계속 같은 얘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이런 전략,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2019년과 2020년 초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전략과 종목이 어떤 것인지가 바로 오늘 제가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의 모든 것이 압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적 빵빵하죠. 수급도 들어오고 있죠. 게다가 내년도 폴더블 폰 거대 시장이 개화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실적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 더 큰 실적 기대가 되는 이 종목은 주가만 안 올랐습니다.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꼭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